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홍수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홍수진 전문가와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28일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신속 통합기획이 적용이 될 민간 재개발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말 많은 관심을 모였던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마천동 그리고 영등포구 당산동 이렇게 9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외에도 또 선정이 된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 어떠한 수혜를 받을 거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좀 분석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님? 네, 지난 28일 서울시에서는 이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 21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다세대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특히나 이 재개발 후보지, 재개발 예정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약 102곳에서 서울시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최종 21곳이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인데요. 또 지난 공공재개발 때는 제외되었던 이 도시재생 사업이 실시됐던 지역들도 4곳이 이 21곳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의 첫 적용인 민간 재개발 사업인 만큼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라든지 또 권리 산정 기준일 등 이 투기 방지책을 동시에 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선정된 21개 지역들은 2022년 초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2023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서 약 2만 5천 호의 부동산이 공급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지난 28일 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자세한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굉장히 쉽게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권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21곳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뭐 종로구, 용산구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21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종로구부터 시작해서 강동구까지 21개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21개 자치구 구별로 이렇게 공평하게 한 지역씩 이렇게 배분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느낄 수 있는 점은 서울의 거의 전 지역이 재개발의 영향권에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요번에 사업 21개 지역에서는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구, 광진구, 강남구, 서초구 4개 지역을 제외한 서울시가 25개의 자치구거든요. 그 지역의 4개 지역을 제외한 21개 구역의 지역이 됐다. 공평하게 지역이 지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 발표된 내용 중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요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요점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21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이 21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정 토지 면적 이상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시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주거지역에서는 18제곱미터 이상 거래를 하실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 거래를 하실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토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지 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1개 지역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이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 약 5.4평 초과되는 부분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1개 지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9월 23일입니다. 21년도 9월 23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이 21개 지역 안에 신축 부동산을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 부동산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적합한지 안 한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9억을 매매할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신축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2곳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21개 지역만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떨어진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미선정된 지역들과 앞으로 또 추진을 해서 신청을 할 지역들, 이 지역들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도 1월 28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부동산을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그 부동산이 최소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1월 28일 다음 날까지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언제쯤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보면은 이번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21개 구역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1년 9월 23일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이번에 떨어진 미선정 구역과 앞으로 선정될 지역들, 이 모든 지역들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동일하게 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실 분들은 굉장히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잘 이제 산정을 하셔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재개발 시대가 도래를 했다. 이 서울시 전체가 어떤 재개발의 영향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모든 서울의 거의 전 지역이 재개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재개발에 관심이 없어. 그냥 소형주택, 역세권에 내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더라도 나중에 워낙에 지금 이제 재개발에 선정되고 이렇게 신청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에 편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또 신축 주택으로서 재개발에 편입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굉장히 지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 28일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청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은 한정적입니다.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야만 이렇게 1월 28일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한정적인 부동산에는 이제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금 투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발빠르게 투자에 임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재개발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이 서울 전역에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근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남겨주세요.